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너무 제가 바빠서 차이나 전기차 관련 영상을 많이 못 만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뉴스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본업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유튜브는 뭐 본업만큼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열심히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를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 여러분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은 너무 많아요. 차이나 전기차 말고도 여러 막 공모주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제가 예상하는 시장 예상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 뭐 이런 것도 예상한 영상을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해보려고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뭐냐? 엄청난 것이 옵니다. 차이나 전기차 상승 전에 나타난 몇 가지 징조가 이렇게 보여서 그거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 잘 끝까지 봐주시고요.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뭐 저는 뭐 꾸준히 투자하다 보니까 뭐 떨어지든 오르든 제가 믿는 그런 자료들이랑 신념이 있잖아요. 뭐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객관적인 자료라고 봐야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매크로적인 이슈, 전체적인 경제 돌아가는 거 한번 봐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차이나 전기차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이 급등을 했네요. 지금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끝나는 장에서 급등을 해서 지금 뭐 금요일날 상해 종합이나 항생지수도 크게 올랐어요. 1.84 올랐고 항생도 1.41% 올라서 이제 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계속 나쁠 수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쁘면은 그게 다 전 세계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만약에 여기에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전 세계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같이 미국 경제도 살아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체도 이렇게 경제를 나쁘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잘 오르냐 보니까 금요일날 발표한 물가지수죠. PCE라고 하죠. 근원 PCE가 예측치보다 실제가 낮게 나왔어요. 예측치가 4.2였는데 실제가 4.1로 나와서 이제 점점 진짜 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뭐 9월달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적인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저는 9월달에 있잖아요. 9월달에도 주가에 뭐 무관하게 아니면 뭐 여러 상황 기대에 무관하게 올릴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원유가 다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원유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까지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간 급등을 한 만큼 급락을 했지만 다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여기에서는 연준의 목표치가 2%잖아요. 2%를 맞추려고 금리 인상을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 9월 달에 보니까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래도 미국장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뭐 경제가 좋아지다 보면은 이제는 거기가 뭐 전 세계 경제로 퍼지겠죠. 그러면 전 세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중국 경제도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제가 상승 징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3대장 있잖아요. 샤오펑, 니오, 리오토가 진짜 이게 1개월 수익률인데 1개월 내에 샤오펑이 74% 올랐고요. 니오가 52%, 리오토가 2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미국 증시에 상장한 6개월 수익률도 보면은 샤오펑이 133%, 니오가 22%, 리오토가 74%, 그 다음에 중국 증시에 상장한 홍콩 증시죠. 홍콩 증시에 상장한 샤오펑, 리오토, 니오도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왜 많이 올랐냐 보면은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기대감이 올라가고 특히나 샤오펑은 이제 뭐 폭스바겐이라고 하죠. 폭스바겐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웬만히 자동차 잘 아시는 분들은 독일의 폭스바겐에 7억 달러 지분 매입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매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다 이거죠. 샤오펑 지분의 주식의 5%를 폭스바겐이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협력을 한 다음에 26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 신모델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 기사를 보다 보면은 앞으로
앞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 3사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짤이 또 돌았어요. 니오가 왜 7달러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아서 이렇게 니오의 주식을 파는 이런 중개원들 이렇게 조금 심심하게 보고 있었는데 니오가 13달러 가니까 이렇게 서로 사자고 줄을 섰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주식의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주가가 오르면은 그 주식이 이뻐 보이고 그 주식이 엄청나게 가치 있어 보여서 여기에 더 몰린다. 그러면은 여기가 버블이 만들고 더 버블이 올라서 결국 폭락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오가 이렇게 저평가 받을 때 쌀 때는 못 사고 오히려 이렇게 오르니까 서로 살려고 한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샤오펑은 왜 올랐냐 보니까 지금 샤오펑이 폭스바겐이 지금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인수가 아니라 7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52%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독일 자동차들이 중국 전기차에 계속 협력하려고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협약이죠. 이런 뭐 협약, MOU 협약 이런 것처럼 협약을 맺으면서 플랫폼이라고 하죠. 중국의 전기차 플랫폼을 어느 정도 다시 자기의 전기차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3사조차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라고 하죠. 기존의 명문 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이 이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자 이제는 뭐 중국 전기차 기업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점점 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포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시작하는 데는 아우디랑 뭐 폭스바겐은 이미 시작했고,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샤오펑 뭐 상하이 자동차 이런 데랑 협력을 해서 계속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전기차 이런 뭐 플랫폼이라고 하면 전기차의 토대 이런 거를 배워서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뭐 샤오펑이나 니오 뭐 리오토 아니면 비아디 이런 중국 전기차들도 이런 기술을 배워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죠. 물론 독일 자동차들도 전기차 만들 때 많이 발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겠지만 이게 잘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잘하는 업체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들이 넓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폭스바겐이나 아니면은 독일 기업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도 일어나고 있고 협력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샤오펑이 그 중에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거든요. 왜 테슬라라고 불리냐면 중국 전기차 중에서 소프트웨어, 특히나 자율주행 이런 주행 보조죠. 주행 보조의 기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로 하는 주행 보조가 가장 좋거든요. 왜 주행 보조가 좋냐 하면은 테슬라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라이다 사업을 철수했잖아요. 그 라이다 사업을 철수하면서 거기에 일했던 인력들이 샤오펑으로 대거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자율주행을 뭐 따로 클라우드에 저장시켜놨던 그런 내용을 저장시켜놨던 직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렇게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샤오펑에. 그래서 뭐 테슬라 따라하는 거 아니냐, 보고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기업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베낀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이직한 사람이 이런 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뭐 소송을 개인한테 걸었대. 테슬라가 소송을 개인한테 걸어서 이 소송 비용 같은 거는 도의적인 차원으로 샤오펑이 다 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송 건 거는 다 배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막말로 테슬라가 하드웨어는 아예 특허를 공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테슬라를 따라 합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샤오펑이든 아니면 중국 업체들도 테슬라를 따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기술을 특허를 테슬라가 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런 다른 업체들이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고, 샤오펑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인정하고 가야겠지만 잘하는 업체를 따라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우리나라 업체들도 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샤오펑이 지금 왜 주가가 많이 올랐냐면, 그리고 또 모델 Y의 경쟁 차량 G6가 나왔어요. 그래서 G6가 이제는 모델 Y를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다. 중국 전기차 중에서 모델 Y는 뛰어넘는 이런 세단이 잘 안 나왔거든요. SUV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뭐 이제 샤오펑이나 아니면은 뭐 리오토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지금 모델 Y를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성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뭐 판매량 증가나 아니면 기대감 상승 때문에 샤오펑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샤오퐁은 특히나 480kW시죠. 이 고속 충전기가 진짜 한 중국에 한 3,000대 이상이 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깔리면서 고속 충전을 중국 거의 최초죠. 최초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잘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샤오퐁도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런 실적만 잘 나온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 샤오퐁을 왜 얘기를 하냐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아니면 부품 업체들이 그 중에 차이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샤오퐁도 잘 나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드린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전체 시장들이 잘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니오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 이 니오의 독특한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이게 뭐 지금 보니까 뉴스를 한번 가져왔는데 지금 뭐 19만 7,596명의 사용자를 위해서 뭐 이렇게 충전 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오토 보면은 1,600개의 수압 스테이션이 초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수압 스테이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1,6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오를 사용하는 소유자들, 한국 소유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충전소보다 이 배터리 교체를 더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쓰냐 물어보니까 이 차량이 400km에서 500km 나가는데 이걸 충전하려고 하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리겠죠. 보통.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5분에서 7분 사이에 교체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교체되면서 바로 400km, 500km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쓰겠죠, 이 서비스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자기의 새 배터리를 가져가고 험 배터리를 준다, 안 좋은 배터리를 준다, 이렇게 모르시고, 그러니까 모르면 댓글을 달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르시고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히려 배터리 열화나 아니면 배터리 관리를 여기서 하니까 이게 구독 서비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만약에 교체를 하잖아요. 그 교체한 배터리도 당연히 이렇게 갖고 있어서 기술자들이 체크를 하겠죠. 체크를 하면 더 좋아지는 거죠. 이 배터리, 내가 그냥 내 거 배터리를 쭉 충전하고 타고 다니면은 이 배터리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은 관리를 내가 해야 돼. 근데 이게 교체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교체된 배터리도 관리가 될 것이고, 이 관리된 배터리가 다시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고 업그레이드 된 배터리들이 나와요. 이제 뭐 주행거리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거를 또 갈아 끼면은 또 내 주행거리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뭐 일석이조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들이 모인 게 작은 충전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시 내에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건설된 도시 내에 전력이 부족하면 전력을 추가 공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니오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도 잘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독특하기 때문에 니오의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니오의 배터리 교체도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리오토도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보니까 리오토는 사실상 이런 뭐 L9이나 L8 이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잘 팔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서 뭐 사상 최대 출하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그만큼 오르는 겁니다. 기대감이 더 올라가고 실적도 나오니까, 그래서 니오토의 주가는 그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3사 이런 배터리 3사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사들이 이렇게 잘 오르니까 이제 더 많이 이제 또 오르면서 200% 300% 오르면은 국내 이제 유튜버들이 이렇게 달아 드릴 거예요. 그때 존 버나드는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달아 드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냥 생생 내보는 겁니다. 죄송해요, 생생 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까 샤오퐁이 지금 폭스바겐에 이런 투자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분을 5%, 샤오퐁의 지분을 5%를 사들이기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우디는 상하이 자동차 SAIC죠. 사이기랑 지금 양해 각서를 교환해서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점점 중국 전기차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BMW도 R&D 팀을 중국 팀을 착수를 해서 레벨 3 3단계 자율주행을 위해서 R&D를 착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계속 독일 자동차들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2023년 말 또는 24년 초에 BMW가 출시할 글로벌 계획과 함께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기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BMW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시장이 왜 독일 자동차들이 계속 중국이랑 협력을 하려고 하냐. 독일이 워낙 지금 잘 나갔었잖아요. 지금 엔진 내연기관에서는. 근데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좀 힘든 거야.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점점 밀려나고 있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토종 업체들에게.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여러 가지 따지니까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생태계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중국 시장이 크니까 중국 전기차 기업 중에서 잘하는 기업들이랑 협약을 맺어서 그 플랫폼을 가져오는 거죠. 이미 뭐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는 자본력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1등 업체였으니까, 자본력이 있으니까 그 자본으로 서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국내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하시겠지만, 중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서 인정을 받으니까 독일들도 이 기술을 살려고 하는 거다. 이걸 인정 못 하실 거예요. 에이, 중국이 뭘 저렇게 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고, 그거를 독일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인정을 해주면서 그 플랫폼을 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마디로 보면은 독일이랑 이렇게 협력해서 간다는 거는 앞으로도 호재가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게 희망회로 돌리냐 이렇게 하시면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저는 그냥 호재로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로는 이제 하반기 경제는 중국에서 이제 살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도 이제 각종 회의를 하면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경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까요? 지금 전기차랑 배터리 기업이 중국에서도 그나마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그다음에 IT 업체랑 다르게 고용 창출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중국의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실업자들이나 이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고용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산업이 어디냐, 배터리랑 전기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좀 더 키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를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떨어져서 다 망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보라고 해라. 나는 그냥 이렇게 투자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랑 뭐 생각이 다르시면은 그냥 투자 안 하시면 되고, 서로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지랖 부리실 필요도 없고 그냥 다른 거 하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게르마늄 갈륨 수출 통제를 지금 계속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석한 거 보니까 지금 게르마늄 매장량 중에, 그러니까 생산량 중에 70%가 세계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매장량은 41%가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계속 뭐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쇼티지 현상,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매장량을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쳐서 80%가 매장돼 있고요.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이외에 게르마늄을 갖고 있는 데가 500톤에 불과합니다. 근데 중국이 연간 40톤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러시아에만 거의 게르마늄이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수출 통제하면은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거예요. 왜냐, 이게 최첨단 이런 반도체나 아니면 이런 장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최첨단 반도체 아니면은 군사 장비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통제를 해버리면은 그걸 많이 못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수출은 통제를 하다가 풀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서로 협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카드를 꺼낸 게 다 미국에게는 또 이것도 크게 작용할 것 같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서로 저는 파이를 해서 잘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도 그래서 조금 상승의 징조다. 이렇게 조금 제가 좋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여타 다 떠나서 그냥 아예 펀드멘털이나 실적이 좋아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디아디가 지금 몰라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서서히 계속 저가 자동차, 중저가 자동차, 이 돌핀이라고 해서 이 소형 자동차
소형 전기차 이 가격대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현대도 안 되고요. 테슬라도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니까 뭐 그 현대나 테슬라가 당연히 비아디보다는 전기차가 좋겠죠. 하지만 이 가격대를 못 뽑아내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뭐 동남아나 이런 뭐 남미가 특히나 태국 이런 데가 수요가 있는데 여기에 판매할 때는 비아디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아디가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날개도치게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아디 돌핀이란 브랜드가 지금 뭐 태국에 엄청나게 수출이 되고 있다. 태국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돌핀이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핀이 출시되면서 혼다의 이런 비슷한 가격으로 라이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격에 2천만 원 이하 가격에 이 스펙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기차 회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무주 공산으로 비아디는 계속 이런 뭐 저개발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GDP가 낮은 국가에 계속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에서도 잘 팔리고 있대요. 브라질에서도 지금 비아디가 잘 팔리고 있는데 돌핀이 지금 64대가 팔렸고 지금 뭐 아토3라고 하죠. 유난 플러스가 60대 뭐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보니까 전기차 점유율에서 지금 브라질에서 28%가 비아디 거가 전기차가 팔렸다고 하고요. 뭐 마켓시어는 6% 정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팔렸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매량인데 브라질 내에서 판매량이 GM 볼트가 93대가 팔렸대요. 그래서 전체 23년에는 160대가 팔렸고요. 볼보가 지금 87대가 팔렸대요. 7월 달에. 근데 전체 판매량은 990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아디 돌핀이 64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7월 달에. 전체 판매량이 81대. 뭐 이렇게 하고 아토3 유난 플러스가 60대가 팔려서 전체 판매량은 466대. 이렇게 뭐 나름 꽤 비아디가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도 나름 또 꽤 비아디 것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전기차들 GWM 뭐 이거랑 뭐 하발 브랜드가 잘 팔리고 있고 체리 브랜드도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볼보도 뭐 중국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비아디도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나름 전체적으로 브라질 이런 시장을 계속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도는 여러분들 지금 원래 공장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좀 비아디에서. 근데 이게 철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철회가 됐는데 한 칼럼니스트가 이게 잘못된 거다. 인도는 실수를 저질렀다. 왜냐? 비아디를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네 전기차 이런 테크닉 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술을 다 그냥 고사를 했다. 물론 뭐 테슬라가 들어오면 더 발전하겠지만 그런 테슬라조차도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멕시코 공장을 짓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냐? 중국 업체들을 왜 끌어들이려고 하냐? 중국만큼 낮은 비용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이거 또 노하우라고 하면 중국이 기술이 어딨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고요. 중국이 진짜 싸게 많이 가성비 있게 만드는 거는 진짜 중국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테슬라가 인정을 하고 멕시코에서도 중국 업체들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도 이거를 계획을 철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철회를 하니까 한 칼럼 뉴스가 2008년부터 비아디를 지켜봐 왔다고 이렇게 나오고 전기차에 대한 신념도 고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쭉 보니까 비아디가 계속 잘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뭐 판매나 아니면 그 중에 그 지역 인프라나 아니면 기술 발전을 그리고 채용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비아디를 들이는 게 경제 발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인도 정부가 하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아디는 앞으로도 뭐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브라질에 지금 보면은 인도는 그렇다 치고 브라질에는 지금 계속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비아디에 2014년부터 버스 공장이 있었고 상용차 공장들이 있었어요. 트럭 공장들이 있었고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원래는 수요가 폭발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폭발한 만큼 물류를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비아디가 그 인프라를 지으려고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수출이 늦어지고 있지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이런 브라질 내에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정부는 지금 룰라 때도 그렇고 계속 비아디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투자를 많이 하니까 결실로 맺은 게 뭐냐면은 생산량이 있잖아요. 생산 단가가 이게 보면은 달러로 나왔는데, 쭉 보시면은 생산 가격이 있잖아요. 가장 낮은 가격이, 비아디를 생산하는 가장 낮은 가격이 브라질 공장에서 나오고 있다. 콜롬비아나 코스타리카나 뭐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 스페인은 다 뭐 37,000, 38,000, 44,000, 26,000, 뭐 33,0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브라질도 꽤 지금 호주와 스페인처럼 낮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잘 협력해서 공장을 잘 지으면은 기술력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 자체에서도 남미에서 뭐 전기차 시장, 전기차 기술력으로는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아디가 점점 이런 비아디의 공장을 받아들이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공장들이 계속 비아디에서 공장을 지어주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인도네시아도 지금 비아디 경영진이랑 만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공장을 세울까 이런 거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남미나 동남아 말고도 프랑스도 지금 비아디 공장을 어떻게 들여올까 해서,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이 지금 중국에 방문을 해서 기가 건설에 대해서 비아디 임원들이랑 상의를 했답니다. 회의할 예정이라 나와 있는데, 이게 회의가 되면서 결론은 뭐냐, 비아디 공장을 파리에 지어줘라, 파리나 아니면 뭐 프랑스죠. 프랑스에 유치하려고 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어느 공장이든 뭐 물론 1순위가 테슬라겠지만 2순위로는 비아디 공장을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랑도 상의를 해서 미국에도, 결론은 미국에도 나중에 진출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까 브라질에서 말했잖아요. 2014년부터 전기 버스 회사가 브라질에 지금 비아디 전기 버스 회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캘리포니아에도 비아디 버스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전기 버스 회사가. 근데 이제는 상용차 회사도 들어가는 것도 식은 죽 먹기거든요. 캘리포니아 정부가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은. 그래서 미국도 뭐 IRA 뭐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진출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미국 정부들도 나중에 이제 뭐 LF 배터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대세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IRA를 이렇게 막는다고 하지만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느 정도 우회를 눈 감아 주거나 아니면 IRA를 완화해 주거나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이랑도 뭐 비아디가 뭐 상반기에 뭐 전기차 점유율을 60%로 기록했다고 하고요. 여기 뭐 수출을 뭐 계속 하고 있죠. 뭐 우즈베키스탄이랑도 지금 현재와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중국 전기차들이 계속 잘 나가냐, 일단은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고요. 중요한 거는 기술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수출할 수 있는 철도나 아니면 해상 운송,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수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런 뭐 운송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운송도 이런 뭐 중국이 워낙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인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아디는 전 세계의 공장을 지어도 돼요. 왜냐, 우수 인력들을 중국에서 채용해서 다 파견 보내면 되잖아요. 파견 보내거나 아니면 현지 직원들도 채용을 해서 키우거나 하겠지만, 이게 파견을 하면 되니까 뭐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비아디는 이미 뭐 탄산 리튬 이런 것도 계속 배터리 확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LF 배터리, 인산철을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응급 프로젝트도 지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금을 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난닝 지역에서 지금 뭐 3만 톤의 탄산 리튬 및 1만 톤의 인산철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비아디에서. 그렇게 해서 뭐 쭉 보면은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도 비아디가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개발이나 특히나 LF 배터리 이쪽에서는 CATL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디는 뭐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죠. 완성차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뭐 지금 보면은 SPIC와 전략적 계약을 체결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협력을 했다. 그래서 뭐 쭉 보면은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비아디가 ESS,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뭐 PV 솔루션 뭐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다. 태양광도 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시설도 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도 하고 있고, 뭐 배터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비아디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채용 이런 연계 프로그램 이런 걸 하잖아요. 뭐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나 뭐 이런 데서 비아디도 똑같이 지금 중국 내에서 이런 거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채용 연계 졸업생들 뭐 31,800명을 고용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R&D 뭐 석학 이런 걸로 뭐 인력들을 엄청나게 고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뭐 실업난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들도 좋아서 더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왜냐, 이런 실업률을 낮춰주니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실업률을 낮춰주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많이 도와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이렇게 기숙사로 해서 뭐 R&D 이런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고, 박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인력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 나오고 고급 인력이 되면은 이런 최첨단 이런 산업 개발에서 인력이 또 많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거기에서도 앞서 나갈 수도 있다. 인력도 많고 자본력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뭐 기술 개발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차이나 전기차가 뭐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세계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환을 해야 되니까 빠르게 그리고 좀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전기차 업체들을 조인을 해서 유치를 해야 돼요. 플랫폼을 사거나. 그런데 그런 업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다. 그래서 독일에게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고, 그리고 워낙 중국 전기차 시장이 크잖아요. 세계 제1의 시장이고, 인프라도 많이 갖춰 있고, 인력들도 엄청나게 많고, 뭐 배터리 회사들 세계 1등 판매량을 갖고 있는 CATL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CATL도 있고, 그다음에 충전소 뭐 이런 인프라도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굴기라고 해서, 전기차 굴기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결론은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은 판매량이나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중빠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해드리는 거고요. 저도 대한민국 가장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근데 그 애국자가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도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를 하니까 이런 내용을 최대한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져와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뭐 차이나 전기차 꾸준히 투자할 생각이고요. 뭐 제 생각이 뭐 틀렸다고 하면은 뭐 그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으니까 저랑 생각이 같으시면은 제 뭐 영상 많이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